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바스 MMA 웰터급 파이터이자 체육관에서 하바스 MMA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네, 저 자기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기하고 있는 이수아라고 하고요. 오늘 김상욱 선수님 너무 팬인데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와. 글러브는 네. 저희 여기 이제 이런 글러브를 쓰고 있습니다. 위노런 네, 글러브. 잠깐만요. 예. 예. 저 글러브를 쓰고 있고요. 예, 예. 이게 이 글러브를 딱 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원래 복싱 선수들이 장갑을 끼고 글러브를 끄지 않아요. 이게 붕대를 하고. 근데 그쵸. 이거는 이제 붕대를 안 해도 손이 안에 빡빡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붕대를 오히려 하면은 네. 손이 진짜 되게 글러브가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좀 빡빡한데 네. MMA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거 글러브를 껐다 꼈다 하는 길이 좀 잦아요. 이게 네네. 정말 밑을 세게 칠 때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MMA 스파링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네. 이거를 붕대를 낀 상태에서 MMA 글러브를 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여기 안에 그냥 장갑을 끼고 네. 목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여기 낀 상태에서 이제 밑에 치고 네. 벗어가지고 이제 MMA 글러브 끼죠. 근데 이게 요새 써보니까 이 글러브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글러브가 좀 손을 잘 잡아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MMA 글러브는 네. 저 좀 MMA 글러브 여러 가지 써봤는데 네. 요거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 이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아. 예, 엄청 많이 쓰셨나봐요. 좀 오래 썼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한 4년 전인가 샀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지금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구력이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튼튼하고 그리고 앞에 좀 두꺼워가지고 네. 확실히 좀 뭔가 맞아도 괜찮은 느낌의 그런 이제 착용감도 괜찮고 중요한 그래요? 거는 네. 4년이나 4년이나 썼는데도 이제 벨크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될 정도로 아. 괜찮아가지고 튼튼합니다.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가끔씩 세탁기 넣고 빨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다시 안 죽고 다시 올라올 정도로 튼튼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새 거가 하나 있어요. 새 거 네네. 하나 있는데 자기 손에 익은 걸 자주 쓴다고 저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쵸. 의외로 이거 빨아도 가죽이 안 죽어요. 제가 네. 저도 되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막 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그냥 다 적셔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네. 딱히 상하진 않고 네. 그것도 뭐 그거 말고는 뭐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끼는데 되게 얇네요. 예, 근데 네. 마우스피스가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네. 제가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아. 샀어요. 근데 이게 5만 원짜리인데 네. 확실히 마우스피스를 좋은 걸 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껴보니까 이건 지금 다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뜨거운 물 넣으면은 원상복구에 네. 다시 낄 수 있는 아, 거였는데 네. 이게 지금 5만 원, 이게 딴 분들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제가 맞춤 마우스피스가 있었는데 네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네. 이걸 쓰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 보시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튀어나와 있지 살짝. 네네. 근데 이게 이런 마우스피스를 쓰게 되니까 이게 네. 탁 맞으면은 네.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가 딱 맞아가지고 여기가 네. 지금 이 구멍이 뚫렸어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원래 마우스피스도 그냥 아무거나 쓰고 했었는데 5천짜리 쓰나 뭐 만원짜리 쓰나 실력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 네네네. 생각했는데 네네. 사실 그 말이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내 몸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좀 네. 맞춤으로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 그래서 이번 시합도 요거 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이게- 여기 많이 터졌나? 2월에 이걸 쓰신 거예요? 네, 2월 이거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연습할 때하고 그러니까 실제 시합에서는 다시 맞추고 이런 게 아니네요. 연습할 때 실제 똑같아요. 연습할 때 또 끼고 근데 제가 보관 잘못해가지고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끼는 건데 어쨌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천원짜리나 뭐 만원짜리나 아니면 이것도 5만원짜리인 건데 5만원짜리도 네. 그렇거든요. 좀 뭔가 확실히 입에 맞춤으로 딱 하는 게 아마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치과 가서 본을 뜨나요, 그러면? 그쵸. 폰을 떠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요거 말고는 이제 헤드기어를 헤드기어, 이렇게 예. 쓰는데 헤드기어 이거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트윈스가 헤드기어 튼튼한 것 같아요. 네. 튼튼. 근데 약간 무겁진 않으세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예민한 편은 아니라 가지고 와 무겁고 이런 거 못 느끼는데 위닝은 좀
위닝 같은 거는 진짜 가벼운데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전 이제 코보는 안 써요. 코보는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죠. T자가 좀 편한 것도 있는데 숨쉬기도 확실히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는 트윈스에서 쓰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트윈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용품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복싱 글러브는 좀 여기가 좀 평평하게 만들거든요. 여기 너클 커트를. 근데 좀 트윈스나 뭐 페어텍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약간 둥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윈스나 페어텍스는 네. 물론 제가 느끼는 건데 예. 그런 글러브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에타이용 글러브잖아요. 그렇죠. 무에타이는 킥이나 펀치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드 위를 킥으로 때리더라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네. 것보다 가드 위를 킥으로 때려버리는 게 네네.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점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킥에 대한 점수의 비중이 크고 네네. 펀치에 대한 점수의 비중이 작다 보니까 네. 펀치는 그렇게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빳빳하고 이렇게 막 위닝처럼 여기 살짝 얇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좀 빵이 좀 있고 이런 느낌. 이거는 복싱용인지 뭐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건 오히려 좀 복싱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보고 읽고 보면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차피 트윈스도 이게 그 뭐지? 복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 복싱용이라고 나오는데 좀 만드는 게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원차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는 와 이거는 지금 되게 진짜 짱짱하네요 정말. 이것도 근데 오래됐어요. 한 2년 전 때부터 썼는데 그러니까 용품을 되게 자주 막 바꾸시고 이런 건 없으신가 보네요. 뭐 굳이 저는 제 손에 익은 용품이 맞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죠. 막 자주 막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용품이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좀 일반 분들은 막 되게 용품에 민감해가지고. 그냥 템빨. 네, 맞아요. 저도 그거 있죠. 위닝 자꾸 물어봐요. 이게 타점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좀 푹신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에버라스트를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뭐지? 라이벌은 되게 그러니까 손목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짱짱해요. 되게. 맞아요. 예. 위닝 지금 주문하면 6개월씩 걸린다 그러고 이랬는데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있냐라고 제가 댓글도 몇 개 남기고 이랬는데 하나 있으면 위닝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죠.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저가 브랜드나 오히려 저는 가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감이요. 가미요. 그렇죠. 가미. 저 원래 글러브를 가미를 썼었는데 네. 우리 스파링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가미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네. 스파링 막 정권이 닿을 정도로 세게 치지는 않잖아요. 스파링 할 때. 네, 그렇죠. 가볍게 그냥 맞추는 느낌으로 이렇게 서로 하는 거지. 매듭 느낌으로. 그렇죠. 헤드기어도 끼니까. 근데 오히려 되게 두껍고 푹신하니까 네. 좀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스파링 할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미트용으로는 가미보다는 뭔가 좀 다른 좀 빳빳한 글러브가 좀 낫긴 한 것 같고 뭐 헤비히터나 이런 게 좀 나은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새 뭐 국내산도 글러브 다 잘 만드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네네. 이게 MMA 글러브라는 게 네네. 아무래도 좀 복싱 글러브하고는 약간은 생긴 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밴디지 감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밴디지를 그러면 여기를 얇게 하나? 뭐 약간 사실 이런- 이거는 네. 밴디지는 상관이 없어요. 밴디지는 밴디지가 여기 있었나? 네. 잠시만요. 네. 밴디지가 여기 있나? 원래 네네. 그래플링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밴디지를 그렇게 막 특히 중요한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또 막 풀파워로 하는 스파링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먹을 주로 쓰는 스트라이커나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무조건 하더라고요. 복싱 선수들이 복싱 주먹을 많이 하니까 좀 네. 많이 하겠지만 저는 주먹을 때리고 보통 이제 그래플링으로 끌고 가는 정도의 전략을 많이 써가지고 네네. 막 진심으로 막 이걸 때리는 느낌은 아니니까 이제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묶는 경우가 가끔 보면 주먹이 아프니까 네. 손목도 아프고 이럴 때는 이제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다른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살짝 다른 거 보면 원래는 이제 저희가 복싱 처음 할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감으라고 그쵸. 이렇게 감으라고 배우는데 네. 뭐 잠깐 짧게 감으면 이렇게 손목을 감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감죠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두세 바퀴 이렇게 대충 할게요. 이렇게 네네.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목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묶으세요? 네. 이렇게 묶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가운데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묶는 경우도 있고 안 묶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감죠. 근데 저는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감았는데 네네. 나중에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만 이렇게 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딴 사람도 보니까 다 이렇게 감더라고요. 우선 이쪽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한번 포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두껍게 한 번, 두 번, 이건 좀 긴 붕대니까 세 번, 한 네 번 정도 묶어줘요. 네.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되면 여기 두꺼워지죠. 네네. 이 두꺼운 걸 여기 포개는 거예요. 좀 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호가 되죠. 근데 보호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해성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쓸데없이 여기 밑에 봉대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사실 여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필요 없고 뭔가 좀 되게 손이 답답해져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그냥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손목으로 가줍니다. 이렇게 손목으로 손목을 한번 가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새끼로 가주는 거예요. 새끼하고 약지 사이로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손목으로 다시 가서 검지하고 중지 사이로 한 번만 묶어요.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묶고 약지하고 중지 사이로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 네.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다른 게 여기 묶으세요?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안 하세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약간 답답하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저는 이 왜 안 하냐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가끔씩 주먹을 쥐는데 이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해요. 그렇다고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주먹이 크게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면은 뭔가 뭐 하다 보면 당연히 뭐 헐렁해지고 하겠지만은 네. 이게 당겨지니까 주먹이 잘 안 쥐어지는 느낌이 가끔가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걸 사실 여기만 손목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손목을. 왜냐면 여기만 계속 해주면 여기서 피가 안 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손목을 크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여기 넓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그 복싱 글러브하고 다르게 저는 여기가 조금 쿠셔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좀 얇다 보니까. 근데 똑같이 하네요. 똑같이 또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고 다를 게 오히려 없고. 여기 오히려 좀 얇게 해주고 여기 원래 또 복싱 선수들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얇게 좀 어, 여기 안아주는 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MMA 선수도 여기를 반창고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반창고를. 반창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로 뭐 때리지 않으니까 때릴 때 둘 다 이제 서 있을 때 이 앞발이 왼발이죠. 네. 이 왼발 쪽을 저희가 차는 건데 네. 기존에 이제 킥 같은 경우는 허벅지를 차요. 허벅지를. 그래서 로우 킥을 네. 이제 뭐 정강이로 때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정강이보다는 정강이로 때리면 상대편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주먹에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 킥을 허벅지 쪽으로 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인 로우 킥인데 여기 말고 이제 저희 요새 새롭게 차는 게 카프킥이라고 해서 정강이 쪽으로 차는 거예요. 정강이. 이쪽에. 여기 딱 보시면 여기는 근육이 많아가지고 네. 타이밍이 좋게 딱 맞추지 않으면 데미지를 한 방에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쪽 종아리를 차는 거는 이제 딱 보면은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확실히 얇으니까 근육이 막아줄 수 있는 게 되게 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두 번만 제대로 맞추게 되면은 네. 상대편이 이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그냥 선 상태에서 이렇게 차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로요? 그렇죠. 발목 복숭아뼈 살짝 위. 발목 네. 살짝 위로. 그래서 살짝 가볍게 툭 이런 식으로 차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살살 맞아가지고 사실 데미지를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찬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럼 뭐 맞추는 팁 같은 거는 이게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가 손이 있는 쪽으로 상대편이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얼굴을 때리려 그러면 사람이 방어를 하려 그러면 당연히 그치, 이렇게 방어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차는 거. 모르게끔. 바로.
같이 가는 이렇게 거예요, 될 수 있는 그러면? 거. 그렇죠. 아니 뭐 동시에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시선을 손으로 네. 이런 식으로 주면서 네, 주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 여기에 상대방이 시선이 팔려 있을 때 팔려 있을 때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손을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때리려 그러면 좀 이런 느낌으로 톡 쳐주기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리를 살짝 돌려놓고 살짝 돌려. 골반을 크게 돌리지 않아요.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냥 툭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다리를 살짝 이렇게 돌려놔야 돼. 아 이렇게. 살짝 네. 돌려놓고 킥. 돌려놓고 땅. 그렇죠, 이렇게 살짝 다시 서고 돌려놓고 일단 돌리고 탁. 땅. 근데 보세요, 축구공 찰 때 우리가 네. 이렇게 안 차나요? 네. 어떻게 해요? 살짝 짚어주고 짚고 탕. 그쵸,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오른손 살짝 내리면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짚고 오른손을 왜 내려요? 짚고 네. 짚고 탕 차면서 오른손 내리세요. 탕. 이렇게 하는 거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쵸. 근데 보세요, 축구공 찰 때 우리가 어떻게 차요? 이렇게 차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는 것처럼 한건죠. 툭 돌려주는 거죠, 그냥. 네. 짚고 짚고 탕. 툭. 그쵸. 근데 뭐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잽칠 때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잽할 때 그냥 퉁 이렇게 가볍게 치는 것처럼 그냥 조금 살짝만 돌려가지고 탕 차고 오는 거지. 살짝 살짝 반대로. 그치. 한번 살짝 차보세요. 짚고 땅. 그치. 오른손 내려야지. 하나 둘 셋 창, 퉁. 그치. 창. 한 번 더 짚고 탕 차고 오고요. 반동을 한 번 더 땅 채워보세요. 탕 차고 이 반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짜는 게 카프킥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살짝 가볍게 해보세요. 제가요? 해보세요. 제가 부러지면 어떡하죠? 제가 막지 않으면 안 부러져요.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게 막는 법이에요? 살짝 차보세요. 살짝. 이렇게 땅. 툭 이렇게 차면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차보세요. 안 아프겠지. 이렇게 있으면. 네. 근데 다시 이렇게 해서 정강 있게 부딪히게 하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러지는 경우는 보통 차는 쪽이 부러져요. 차는 쪽이. 그래요? 차는 쪽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 가끔 봤는데 네, 막 진짜 맞아. 다리가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한번 살짝만 네, 전 좋아요. 아주 살짝 제가 차보겠습니다. 살짝 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 그냥 서 있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요 정도를 찾게요, 제가. 네. 가볍게 살살. 툭.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차는 겁니다. 진짜요? 그렇게 세게 차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게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왜 그 허벅지에 어. 허벅지를 찾는데 왜 그 예능 같은 데서 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어디를 그렇게 차는 거예요? 허벅지는 네. 허벅지 여기 보면은 이 결이 살짝 있어요. 이쪽에 그 손으로 눌러도 그 아픈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차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요? 네. 어. 그 부분도 맞아보기 원하시면 좋아요, 한번, 좋아요. 예. 그 부분 살짝 어떡하지? 해볼게요. 근데 그 연습할 때는 우리가 네. 발등으로 차는데 네. 발등으로 때리면 오히려 좀 내가 세게 차줘야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살살 차는 대신 정강이로 살짝만 때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 있으시면 그렇죠. 요 정도 요 네. 결이죠. 요 정도로 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가지고 가볍게 하겠습니다. 진짜 네. 살살 한 10% 15% 정도 툭 이런 느낌으로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게 징하네요. 그렇죠. 이게 툭 이렇게 차는. 와 근데 여기가 진짜 놀라워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복수. 해보세요. 살살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땅에서 팍 그치. 하고 그렇죠. 골반이 안 돌아가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살짝 짚고? 돌아가. 그치. 오 잘하시네. 한 번 더. 그래? 라스트. 그렇죠. 잘 이렇게 하시면 너무 아프시네. 그래요? 발등으로 차셨죠? 네, 발등이 아니에요? 발등 맞아요. 발등 맞아요. 발등이에요? 잘 차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발등으로 때리. 똑같아요? 발등으로 뭐 허벅지로.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한 번 더. 치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것도 할 때 네. 지금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다리가 어느 정도 편 상태에서 살짝 길어져야 마셔야 돼? 돼. 길게 때리셔야 되는 거지. 그럼 약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거리. 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때리는 거죠. 제가 아픈데요? 근데 원래 이제 네. 좀 저희가 맞을 때 힘을 주고 맞으니까 네. 살짝 단련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때리는 쪽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확하게 때리는 거 맞아요 지금 예, 예. 부위가. 잘 때리셨습니다. 앞으로 야 오늘 하나 열심히. 큰 거 배워가네요. 너무 이렇게 좋다.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막 뭐 복싱할 때 각을 잡으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떤 말인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당연히 뭐 상대가 이렇게 가사 자세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자세를 이쪽으로 있으면은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서는 당연히 라이트 버전 안 맞고 네.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 이 라이트 버전 맞는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여기서도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맞는 거 이게 각이 잡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면에서 맞추는 방법이 어떻게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정면. 물론 당연히 각을 잡으면 먼저 선정하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로마첸코나 이런 선수들처럼 그렇게 각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나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라이트를 때리면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렇게 맞겠죠, 그치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맞겠죠. 근데 보통 막을 때 내가 라이트를 때리면 가까운 손이 이 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렇게 때리니까 이렇게 막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원투를 때리는데도 이제 원은 왼손에 막히고 투는 뒷손에 막히니까 이걸 잡아 당겨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툭툭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럼 스텝은 더 들어올 필요 없어요? 앞발만 들어가죠. 앞발만 해보세요. 자, 자 해보세요. 아 제가요? 네. 글러브를 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원 내리고. 자 근데 막 이게 아니라 원으로 이걸 내려야 되는 원으로 거죠. 이걸 내려? 제끼고 투. 근데 이제 복싱 용어로는 트래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식으로 투. 그때 봐보세요. 한 번 더. 네. 나도 이렇게만 때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머리를 살짝 약간 세워. 훅처럼 가는 거예요? 훅 이런 느낌보다 머리를 그냥 살짝 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툭 그쵸.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살짝 느린 것 같고 네. 탕탕 이렇게 앞발만 들어가는 느낌이 좋은 바로 것 같아요. 탕탕. 그치 앞발만. 앞발만 탕탕. 그치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앞발만 들어가는 게. 그쵸. 물론 글러브를 이렇게 잡는 건 반칙이라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잡는 거는 아유, 그건 괜찮죠. 괜찮잖아요. 요 정도는 네, 쳐내는 건 괜찮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요게 첫 번째고.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화이가 돌려.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대놓고 내가 이걸 제끼고 싶어도 트래핑을 하고 싶어도 이 손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위를 가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가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때리려고 그러면 손을 이렇게 살짝 앞으로 빼보세요. 네. 이렇게 막잖아요, 보통. 그렇죠. 살짝 이만큼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툭 이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은 이게 내가 잡아서 당길 수가 없으니까 살짝 주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팁 저는 하나. 오소독스끼리 싸울 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뭐 나머지는 뭐 잼 맞추는 팁 이런 것도 하나. 네, 할까요? 네, 그거 좋아요. 다 돼. 잼 맞추는 팁은 자 이게 서 있죠. 네.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파트너의 뒷손을 만져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상대편이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상태라고 살짝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고 있는 게 최선이긴 한 것 같은데 막아보세요 살짝.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 이러는 거지. 그렇죠. 서로 우리 밑에 칠 때 투 해보세요. 투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잽 해보세요 얼굴 쪽에. 손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제가 해볼게요. 막아보세요. 그렇지. 자 이게 손을 살짝 연습처럼 그냥 잡아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로 갈 줄 알았지. 탁.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한데 해보세요. 다시. 잼인 자, 건가요? 손을 그냥 앞손으로 뒷손을 건드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그냥 잡아준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앞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 앞손으로 하는 거예요? 툭 잡아보세요. 네. 툭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가 글러브를 끼고 있지만 살짝 건드려주는 느낌인 거지. 이렇게 툭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아, 네. 툭 딴. 한 번 더. 툭. 자, 근데 지금 잘못된 게 선생님 느껴지시나요? 뭐가 된 거지? 뭐가 지금 된 뭐가 잘못됐냐면 잼을 두 번 때리고 있어요. 보세요. 아, 자, 네. 툭 보세요. 툭 이렇게 하고 있대요. 사실 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손이 나오겠죠. 손이 나와. 네. 이게 박수치들이 손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해했어요. 앞손으로 툭 그치. 한 번 더. 툭 그쵸. 비슷한데 살짝 달라.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이냐 또 지금 네.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툭 이렇게 느낌이야 이게.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툭 이렇게 돼야 돼. 가려다가 안 가야 돼. 가려다가 궤도가 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궤도가 틀어서. 네. 아, 가다가 궤도가 틀어서 가다가. 이런 느낌인 거지. 가다가. 이렇게 그쵸. 네. 가다가 근데 가다가. 그리고 뭐 요렇게 있고 뭐 근데 이걸 비슷하게 쓰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훅을 주는 거죠. 훅을 가볍게 바깥에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긴 하지만은 이렇게 막으면 내가 세게 때리면 데미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어느 정도 볼까요? 훅 해보세요. 가볍게. 이렇게 벌려서 막아요. 근데 최대한 이게 이렇게 막는 게 좋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느끼기엔. 근데 상대편이 주먹을 세게 날리면 내가 이렇게 막으면 여기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벌려서 막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레프트 이렇게 벌려서 있죠. 오케이. 자 레프트 훅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막 벌려서 막겠죠? 잘 해보세요. 제가 할게요 이제. 네. 툭 그쵸? 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툭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 이거 움직여서 툭 이런 느낌으로. 오. 어렵다. 가려다가 어떻게 그렇게 왔지? 툭 이게 아니라 네. 툭툭이 아니라 툭툭 이렇게 우와.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거 안 돼요.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우와, 이제 갈 줄 알았냐? 그쵸. 이제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또 쓰면은 잽으로 이제 바디를 노리는 것도 있어요. 바디를 한번 제가 볼게요. 막아보세요. 네. 그렇지. 너무 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잽으로 기본적으로 막는 거는 어떻게 막아요? 잽을 얼굴 쪽으로 때리면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얼굴 쪽으로 때리면 막는 걸로. 뭐 이렇게 막아도 되고.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잽을 복싱에서 막을 때 잽 해보세요. 얼굴 쪽으로. 이렇게 막죠. 얼굴 쪽으로. 풀린 이렇게 거. 막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막다 보면은 바디 쪽으로 해보세요. 손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막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막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막아보세요. 툭. 왼손 오른손으로. 그렇죠. 툭 이렇게 되는 거지. 툭. 막 이건 아니고 네네. 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한 0.5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의 손이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툭 이렇게.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네. 이게 아니라 막아보세요. 네. 이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네. 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0.5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 손이 내려오는 거지. 네. 내려오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주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두 번째 8월 때 싸운 상대하고 이제 시합을 보면은 상대가 사우스포로 섰어요. 반대로 한번 서보실래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쓰는 거지. 이게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대편하고 이렇게 정렬을 서서 툭 상대편이 습관적으로 툭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게 되는 거지. 이건 라이트로 할 수 있어요. 라이트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잡으면 상대편도 이렇게 손을 툭 이런 식으로 라이트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네. 근데 이게 되게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도 똑같은 방향을 계속 피하다 보면은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그쵸. 이쪽으로 주먹이 날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카운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편이 이 공격이 날라 이걸 피해가지고 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맞아요.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게 계획이요? 계획은 뭐 열심히 시합해야죠. 아 그래요? 네, 열심히 근데 해야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복싱은 이제 이 선수가 약간 개인 대 개인 계약이잖아요. 네네. 근데 MMA는 좀 UFC에 있으면은 UFC 내에서만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단체하고 이제 독점 계약인가요, 그게? 그쵸.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UFC에 비하면은 이제 다른 단체들은 한 90% 정도가 선수 쪽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복싱은. 근데 네. UFC는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대기업의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맞아요. 복지 혜택도 좋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AFC나 뭐 이런 거는 또 되게 또 자유롭게 또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의 단체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한 단체의 시합만 뛰기에는 또 국내가 좀 좁고 하니까 이것도 좁고 저것도 뛰고 하면서 그 대신 자기가 메인으로 활동할 무대 정도는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뛰는 거죠. 근데 사실 뭐 UFC나 아니면 진짜 큰 단체에 가서 하기 전에는 그렇게 받는 돈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데뷔전 때 30만 원 받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뭐 그 돈이 뭐 30만 원이나 60만 원이나 이게 돈이 그렇게 별 차이 나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UFC나 아니면 엄청 큰 단체를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 돈이 뭐 그렇게 막 큰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 또 복싱도 비슷하잖아요. 세계 챔피언 그렇죠. 되기 전까지는 맞아요. 다 마이너스로 생활하는 그렇죠. 거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언제 다음 경기 하세요? 다음은 한 6월쯤에 하지 않을까요? 6월이요? 유월. 얼마 안 되게 남았네요. 텀이 되게 짧네요. 이게. 짧은 건가요? 2월에 떴다가 6월에 아, 뭐 짧은 그런가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막 제가 뭐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네. 자주 뛰어야죠. 근데 UFC 뭐 이게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나면은 뭐 완벽하게 준비돼가지고 시합을 다 뛰고 싶지만은 사람이 사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근데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뛰다 보면은 그냥 성장을 조금씩 하고 그런 거지 막 이거 재고 저거 재면서 막 뛰면은 오히려 뭐 지더라도 차라리 그냥 한 번 하는 게 뭔가 좀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진다는 생각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그 진짜 내년쯤에 한번 다시 UFC 도전. 도전은 항상 하고 있죠. 근데 아, 항상. 예. 도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기회가 오면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 기다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시합 하는 거죠. 그냥 뭐.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입성하셔가지고 포프리 한번 잡으시길. 오늘 너무 촬영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